일단은 개념을 먼저 봐야죠.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의 의미와 일반항 똑같아요. 등차랑. 자, 일단 등비수열은 항들 간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죠. 비율. 그래서 일정한 숫자를 곱하는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이 뭐 A1, A2, A3, A4 징징징 가서 N-1, AN까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떤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다 했잖아. 그 숫자를 공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숫자가 계속 곱해질 거다. 근데 우리가 이미 등차에서 구조는 다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똑같아. 첫 번째 항이 A면은 얘는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AR의 제곱, 네 번째 항이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N번째 항은 뭐겠어요? 그 N-1제곱이 되겠지. 알겠음? 이렇게 일반항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해서 나온 거 보시면은 A에는 A에다가 아래 N-1제곱 곱하는 건데 문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거에서 그냥 옆에다 그냥 쓸게요. 자, 어떤 상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수에다가 곱하기 또 상수가 있어. 그리고 이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1차식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되는 모든 수열은 전부 다 등비수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비를 찾는 게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에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나왔다 쳐보자. 자, 이 수열은 일단 등비수열인 거 알겠어?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일까요? 공비가 과연 얼마일까? 공비는 3이 아니라 9입니다. 항상 이 n의 개수를 얼마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읽어야 되냐면 1로 바꿔야 돼. 알겠죠? 그래서 공비는 9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누가 될까요? 그냥 1 넣으세요. 얼마 나와? 54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 그걸로 갈게요. 항들끼리 뭐 하래? 나누래. 나누자. 알겠음? 자, 나누라고 하는데, 자, 왜 나누냐면은, 자, A1분의 A2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R의 1제곱인 거야. 그 다음 A3, 4네요. 4 나누기 A1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세제곱. 알겠어? 그리고 A의 n분의 A의 n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순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야. 알겠죠? 항번호 차만큼의 공비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등차랑 굉장히 유사하죠. 됐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등비 중항 나오는데, 자, 등비 중항도 똑같아. 다음 수열은 등비 수열의 일부분이래. 자, 그럼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고, 당연히 전항분의 다음 항의 비율은 다음 거에서도 전항분의 다음 항의 비율과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제곱이 ab입니다 라는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럼 여기서 x가 만약 여기가 누군지 모르고 여기가 1이랑 4였다고 쳐봐. 그런 상태를 예를 들어보면은 x는 몇 가지가 가능한 거야? 2가지예요. 그래서 등차랑은 다르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생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등비수열의 공비 부호가 중요합니다. 공비가 만약에 양수잖아? 그럼 계속 뭐가 나와? 부호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 음수였으면 계속 음수가 나오는 거지. 처음이 양수였으면 계속 양수만 나와. 근데 공비가 음수면은 첫 항이 양수면 그 다음 건 음수, 그 다음 다시 양수, 그 다음 음수, 이렇게 풀마풀마로 바뀌어요. 첫 항이 음수여도 다음 항은 양수, 그 다음 음수, 또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계속 바뀐다. 알겠죠?
그래서 공비의 부호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이걸 결정할 수 있겠지. 알겠어? 그러고 나와서 바로 등비수열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내가 해놨는데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냐면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의 중앙처럼 구조가 있겠지. 근데 그 구조가 자주 쓰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등차수열은 덧셈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수열에서 덧셈 얘기는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심지어 다음 단원이 뭐냐면 시그마죠. 수열의 합. 그래서 등차수열의 그 덧셈적인 성질은 많이 쓰여. 근데 곱을 하는 거는 드물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등비수열에서의 등비 중앙 가지고 나오는 그 대칭 구조가 자주 쓰이진 않지만 혹시 몰라서 그냥 설명을 하자면 얘도 똑같아.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결론만 나중에 적어줘. 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쭉쭉쭉 갈 텐데 등비 중앙에 가면은 얘네들의 중항이 지금 A4잖아요. 그럼 A4의 제곱은 누구랑 같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등비 수열은요. 이거 둘의 중항이 A기도 하지만 이들의 중항도 A4인 거지. 그래서 A2랑 A6의 곱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과 A7의 곱으로도 쓸 수 있다. 결론. 항번호 합이 같은 두 항의 곱은요. 당연히 똑같은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등비수열에서의 규칙인 거야. 알겠어? 근데 이게 자주 쓰이는 상황은 아니어서 막 강조는 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적거나 한글로 적거나 그냥 항번호 합이 같은 두 항의 곱은 항상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써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해놓을까? 잘 봐. 로그 예를 들어 2에 그러니까 로그 A라고 할까? 로그 뭐라 할까? 로그 C라고 할게. 로그 C의 AN. 자, 이거는 AN이 만약에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등차가 되는 거지. 왜? 이 자리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잘 봐. 로그 C의 A의 아래 n-1제곱인데 얘는 그냥 분리시킬 수 있지. 상수지, 상수. 그럼 로그 C의 A로 분리가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n-1의 로그 C의 R로 나오는 마치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등차 수열이 돼버려. 그래서 이거이면 다음 수열은 등차가 된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둬요. 참고로. 중요하냐? 안 중요해. 근데 나왔을 때 그냥 한 줄 줄이는 거야. 바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시고 낯설면 안 되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비중항을 이렇게 설명한 거고 그 밑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이죠. 자, 등비수열임을 나타내는 거는 첫 번째가 일단 아까 우리 배웠던 그거 일반항을 안 썼구나 내가. 1번은 A의 n 플러스 1 다음 번째 항을 만들 때 전 거에다가 뭐 한 거? 어떤 상수를 곱한 거야. 근데 그 상수의 역할이 당연히 뭐가 될 거예요?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요. 이런 형태 나오면 무조건 등비수열이구나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식이야? 등비중항식이죠. 그래서 요렇게 식 나오면은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의 합. 요게 세 번째인데, 자, SN을 한번 구해볼게요. SN은 A1, A2, A3 이렇게 가는 건데, A의 N까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등차에서 했던 방법이랑은 아예 다른 방법이야. 뭐냐면 일단 SN을 또 쓸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 A, 그 다음 AR, 그 다음 AR의 제곱 징징징 가서 얘가 A의 아래 n-1제곱이라면 얘는 A의 아래 n-2제곱이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의 아래 n-1제곱인데 자, SN을 또 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은 공비를 하나 곱해서 쓸게. 그럼 얘가 AR로 변하네? 그거를 얘 밑에다 쓸게요. 얘한테 R 곱하면은 또 AR의 제곱이네? 맞춰서 좀 써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잘 맞춰서 써보면은 여기까지 계속 올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이 녀석한테 R을 하나 곱하면은 친구가 없는 마지막 녀석이 하나 등장을 하겠죠. 한 칸씩 밀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상태로 위아래 뭐 하고 싶어야 돼? 빼야 좋겠죠. 뺍시다. 빼주면은 1-R에 SN이 생기고요. 여기서 다 사라진다. 남는 거는 A 그리고 빼기니까 빼기 마지막 놈 AR의 N제곱.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SN을 구한 건데 SN을 그럼 정리해주면 저 왼쪽에 있는 거 넘기면 되겠지. 함부로 넘기면 안 되죠. 자, SN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리 밑에 많으니까 거의 넉넉하게 써요. 나는 자리가 없어서 좀 촘촘하게 쓸게. 뭐냐면 만약 R이 1이었다고 해봐. 그럼 얘 뭐 돼버려? 그냥 0 돼버려서 SN 항이 사라져요. 그땐 못 쓴단 말이야. 그럼 그땐 뭐냐? 그냥 쉽게 말하면은 R이 1인 거니까 A까지 더한 거야. 그러니까 A를 n번 더한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A 곱하기 n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 R이 이제 1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넘겨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공비분의 이거를 우변을 A로 묶어요. 저 A로 묶으면은 A에다가 괄호 열고 1-R의 n제곱으로 묶입니다. 혹은 이거를 R-1분의 A로 해놓고 분자분모에 빼는 순서를 둘 다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부호가 맞춰지는 거지 다시. 알겠어요? 저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면 언제 쓰냐? 주로 이제 이 첫 번째 식은요 R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써요. 두 번째 식은요 R이 1보다 클 때 많이 씁니다. 알겠죠? 왜냐면 분모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습관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많이 쓴다.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1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징징징 가서 4의 10제곱까지 해달래. 자, 방금 배운 대로 공식에다 넣어보자. 공비가 얼마죠? 4죠. 그러면은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편하지. 그래서 공비 빼기 1 쓰신 다음에 첫 번째 양 누구예요? A 1이죠. 그리고 공비가 얼마야 지금? 4에 몇 제곱 들어가면 돼요? 자, 10제곱 넣고 빼기 얼마야?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맞아요? 얘 조심하라 했었지. 뭐였냐면은 요 n의 의미입니다. 요 n의 의미. 저 n은 뭐였어요? 얘는 거기다 써놔요. 항의 개수. 자, 지금 눈으로 잘 봐봐. 여기 지금 몇 개의 항이 있을까? 11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11이 들어가야 정확한 값인 거야. 알겠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외워두는 게 중요한데 항상 이렇게 외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다가 자, 공비의 항의 개수, 항수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한글로 외워두는 게 깔끔하고 좋아. 항의 개수. 저거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건너서 센 등비수열 그걸로 가볼 건데 걔도 마찬가지야. 등차에서 이미 한번 했던 개념이어서 설명이 똑같아. 이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라면 건너서 센 등비인데 뭐 A1, A2, A3, 4, 5, 6, 7 징징징 갈 거야. 그럼 봐봐. 두 칸씩 건너세면 당연히 공비가 뭐가 되는 거니? R 제곱이 되는 거고요. 세 칸씩 건너서 세면은 당연히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R 세제곱이 되는 건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이제 너희한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아 공비가 뭐가 있구나. 처음 거에 세제곱이겠구나. 왜? 여기 자연스럽게 1, 2, 3, 4를 넣어보면은 당연히 세 칸씩 건너서 항번호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말했듯이 여기가 1000이든 100이든 만이든 1억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도 얘는 공비가 얼마인 거야? R의 세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 앞의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건너세는 그 간격이 나오는 거니까 등비 수열의 공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묶음합이야. 묶음합. 이거 똑같아요. 묶음합. 근데 차이점이 살짝 있어서 그거 좀 설명을 해볼게. 자 거기도 지금 A1, A2, A3, A4 그게 P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A5, 6, 7, 8 그게 Q고 9, 10, 11, 10이 나와 있어. 어우 그게 R이래. 어우 발 아파.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비가 몇 개 곱해져요? 4개. 여기도 4개, 4개, 4개. 그럼 여기서 총 몇 개? 그쵸. 이거는 그냥 R에 뭐예요? 4제곱만 곱하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얘 앞에다가 그냥 통째로 뭐만 해주면 R의 4제곱을 곱하는 순간 뭐가 돼요? 알아서? 분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얘 간격이랑 똑같은 것만 곱해주면 돼. 등차에서는 뭐 했냐면은 더해지는 관계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더해진 것들을 마지막에 다 더했어야 됐어.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알겠지? 곱하기 관계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R의 4제곱 관계다.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문제에서 적용을 할 때는 뭐 이런 문제, 대놓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밑에 예시를 볼게요. 그거 보니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한대. A2 더하기 A4 그것이 20이다. 그 다음에 A4 더하기 A6 그것이 80이다. 를 만족할 때 일반항을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항이 하나 필요하고 공비를 찾아야 돼. 자, 근데 뭐가 보였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비 몇 개? 2개. 여기도 몇 개? 2개. 그럼 여기로 여기로 갈 때 공비 몇 개? 2개 차이라는 거야. 그 실제 값이 얼마가 돼요? 4죠. 그래서 R 제곱이 4면 R은 뭐겠니? 풀마 2인데 지금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맨 앞에 해놨으니까 R은 뭐야? 아이고 2가 되는 거죠. 양수니까. 그럼 우리 AN 쓸 때 뭐라고 써줘야 돼? 첫 번째 항에다가 R에 n-1제곱인데 R이 지금 얼마라고? 2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뭐 항 하나만 알면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공비를 안단 말이야. 그럼 이거 A2로 묶어볼래? 얘는 1이지. 얘는 뭐예요? R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러 간 거구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것이 지금 20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괄호 더하면 5잖아요? A2가 얼마라는 거니? 4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A2가 4가 되려면은 여기다 2 넣었을 때 4 나오려면 앞에가 얼마여야 돼? 2겠네. 그래서 여기를 2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일반항이 된 거고 더 이쁘게 정리하면 2의 n제곱이겠죠. 되었어요?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묶음합이 저렇게도 쓰이니까 적극적으로 문제 풀 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42페이지 가보시면은 뭐 특이한 예제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둬요. 9, 99, 99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는데 그거의 n번째 항이 누굴까? 첫 번째 거는 9가 하나, 두 번째 건 9가 2개, 세 번째 건 9가 3개. 그럼 n번째 거는 9가 n개. 그래서 9가 n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규칙이 그냥 이거야. 9는 10-1이죠. 99는 뭐예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999는 뭐예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항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건데요. 그 두 번째 건 7, 77, 777 이렇게 간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위에 거랑 비슷하게 할 건데 3을 빼? 그럼 다음 거는 33을 빼? 그것도 아니야. 23이야. 그 다음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이거는 9한테 9분의 7배 하면은 7이 나오지 않니? 쉽게 말하면 여기는 10-1 이렇게. 그럼 얘 뭐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n번째 항이 뭐겠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다른 숫자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대. 자, 그때 다음을 만족하라고 하는데 S의 n 플러스 1에서 Sn-1을 했대. 뺐대요. 그래서 제곱했고요. 그것이 4배의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자, 이때 AN 플러스 1은 AN이 아니래.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 나왔고, 아니, 첫 번째 항이 3 나왔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때 A의 20을 구해라. 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AN이 어떤 수열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수열이야, 수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일단 뭐가 보이냐면 뭔가 제곱이고 제곱이지. 넘겨서 생각하면 뭔가 합차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의 폼이 안 맞아요. 맞지? 폼을 맞춰줘야 돼. 형태를 맞춰줘야 돼. 어떻게 맞출까?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얘를요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돼. 왠지 알겠어요? 얘 뜻이 뭐야?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야? 거기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빼면은 당연히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겠죠. 결론이 뭐냐면 얘 넘어가면은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n에서 이거는 2n, 아니 2배 a n 플러스 1이니까 걔를 한 번 뺀 거랑 한 번 뭐 한 거 더한 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 바로 넘겨서 4니까 제곱으로 묶으면 2잖아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얘네가 넘어갔기 때문에 0인 거야. 근데 얘는 an-a의 n 플러스 1이거든? 걔가 0 된다는 거는 이게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안 된대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럼 이게 맞겠지. 그럼 얘는 뭔데? 이게 0 된다는 거는 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an으로 나온다는 거네.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수열이죠? 등비라는 걸 만족하겠죠. 알겠어? 왜? 전 거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다음 게 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다음 줄 보면은 첫 번째 항이 얼마고 플러스 3이고 두 번째 항이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맞아 틀려 이거? 맞는 거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곱하면 나오죠. 알겠어요? 그럼 나는 AN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항 3 잡고 공비가 얼마야? 요거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20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A에다 20 넣어주자. 그럼 A의 20은 여기 20 들어가면 19제곱이라서 3이 하나는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또 홀수제곱이라 남으니까 3분의 1에 18제곱 이렇게 남겠지. 됐음? 요거 다음 페이지는 원리합계인데 이거는 오늘 어차피 안 할 거라서 하긴 해야 돼. 이거 개념을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다가 뭐 쉴 수 있으면 쉬고요, 쉴 수 없으면은 못 쉬고요. 일단은 책으로 갑시다. 넘어가도 돼요? 네. 책으로? 교재로 갑시다. 자, 교재 뭐 할까 교재에서? 일단은 28쪽으로 오시면은 1310번으로 가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세 번째 항은 28 아예 대놓고 줬고요. 그 다음 야,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의 비율이 8대 1이래. 그럼 당연히 뭐 할 생각해야 돼? 비율을 알면 나누는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A 뭐 5에서 A2를 나눈다고 합시다. 그럼 공비가 3개 생기는 건데 그대로 써야지. 1 나누기 8. 알겠어? 그 공비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2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을 아니까 우리는 이 수열에 대한 걸 다 알아낸 거예요. 근데 몇 번째 항을 구해달라고 한 거야? 아니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항이 필요하니 첫 번째 항은 세 번째 항한테 공비를 2개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거꾸로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 28에다가 이 제곱의 역수면은 그냥 4를 곱하라는 거야. 계산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써. 그리고 그거를 공비 R로 나눠달래. 그럼 결국은 28 곱하기 8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88에 64에다가 28에 16 224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비율을 잘 써 먹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봐봐. 9번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에 대해서 A3은 4배 A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비를 먼저 알 수 있죠. 공비 알아낼 수 있고 7번째 항이 6번째 항의 제곱이라는 걸로부터 7번째 항을 6번째 항으로 표현을 하면 뭐야? 6번째에다가 뭘 곱하면 앞에서 구한 공비를 곱하면 그게 7번째 항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식을 처리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해보면 되고.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으로 갈까? 다음 유형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일단은 16번을 같이 해보자. 자, 16번을 보시면은 여기다 할게요. 뭐라 돼 있냐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첫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알겠지? 써놔요 빨리. 항상 이렇게 읽혀야 돼.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랑 네 번째를 곱한 것이 A5의 2배다 라고 줬어. 그리고 A5는 A4랑 12배 A3이래. 아이고 뭐 말이 많아. 그때 로그 2에 A10을 구해줘 라고 한 건데요. 일단은 뭐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정리를 잘 해보자. 일단은 뭐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그냥 얘 넘길게요. 이렇게. 왜 그랬냐면 그럼 두 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2R로 쓸 수 있죠. 그럼 얘 뭐야? 2R 제곱이지 않겠어? 2R한테 공비를 하나 곱한 거야. 그럼 얘 뭐겠어요? 2R 세제곱. 얘 뭐겠어요? 2R 4제곱이 되겠지. 그럼 지금 양변 다 2R로 나눌 수 있거든. 2R로 나눠주면 2는 다 날아갈 거고 R 제곱으로 나누자. 그럼 여기 R 제곱, 여기는 R, 여긴 12가 남겠다. 넘기면은 R 제곱에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12가 0이 된 거고 인수분해 됩니다. 3, 4, 1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R 값은 4 또는 마3인데 누가 맞아? 4가 맞는 거지. 양수니까. 알겠어요? 하라는 게 뭐야? 10번째 항 구해달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자. 10번째 항은 우리가 아는 두 번째 항 2R한테 공비를 9개 곱한 거야. 그죠? 그래서 공비를 8개구나. 8개 곱해주면은 2R이 일단 8이잖아. 거기에 공비 4를 8개 곱해줘. 그럼 2에 몇 제곱 나오지? 얘는 세제곱이고 얘는 16제곱인가? 그럼 2에 19제곱이 되겠다. 그거에 로그를 씌워놨으니까 얼마야? 19겠죠. (17번은) 구할 수 있겠니? 답이 얼마일까 이거? 암산할 수 있거든요. 암산해야죠. 암산. 뭐 암산을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만큼 구조를 이용하면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자, A1 그거를 더 밑에다 쓸게. A1, A2, A3 그 값이 얼마야? 7이래. 그리고 A4, A5, A6이래. 그 값이 얼마야? 56이래.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비가 몇 개 차이 나요? 3개, 3개, 3개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로 여기 갈 때 아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그게 8이지. 근데 물어보는 거 봐봐. 아래 1제곱 더하기 아래 세제곱분의 이게 뭔 말이야? A1 더하기 A3분의 분자는 A4 더하기 A6이잖아. 잘 봐. 얘네 몇 개 차이나? 얘네도 몇 개 차이나? 구조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비 몇 개? 여기도 몇 개? 그럼 약분하면 얼마 나오겠어? 아래? 세제곱인 거야. 답이 그냥 8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쓱 읽으면 아 8이구나 이렇게 풀려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때 뭐 이렇게 풀어라 그런 건 아니고 구조를 그만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뭐하지? 그 다음에 뭐 딴 건 다 해보시고 1320번으로 가볼까?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했대. 그랬더니 마이너스 64가 나왔대.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그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80이 나온대. 잘 봐요. 얘네 둘이 지금 마이너스 64면 얘네 둘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6이라는 거 아닌가? 또 뭐가 보여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칸씩 차이나 둘 다? 2칸씩. 그럼 여기서 갈 때도 2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래 제곱이 실제로 얼마가 됐어? 부호는 그대로니까 그냥 4분의 1배가 된 거지. 그럼 우리는 R제곱이 4분의 1이라는 걸 지금 얻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맨 마지막 건데 A3이랑 A4랑 A5를 더했대. 그게 지금 마이너스 24인가 봐.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일단 얘네가 얼마야? 그러니까 넘기자. 그럼 A5가 뭐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8로 나오겠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몇 번째 항을 찾는 거야? 2번째 항을 찾는 거야? 그럼 우리는 5번째 항을 아니까 5번째 항을 공비 몇 개로? 3개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공비를 정확하게 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해봐야 되냐면 다시 넣어봐야 돼요. 자, 공비가 만약에 4분의 1이었다 해보자. 아니 뭔 소리야. 공비가 만약에 2분의 1이었다 해보자.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A의 2분의 1 곱한 게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6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 뭐 나오니? 2분의 3A인가? 그게 마이너스 64인가요?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28이지. 근데 이랬으면은 5번째 항도 뭐가 나와? 음수인 게 나오네? 이건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비가 음수였다고 해볼까? 공비가 음수면은 첫 번째 항을 A라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A 되는 거 괜찮니?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64라는 거니까 이때는 2분의 1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64라는 거죠. 그럼 A가 뭐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128이야? 그럼 어쨌든 둘 다 해봐야 되는 거네. 둘 다 똑같네요. 얘한테 공비를 2분의 1일 때니까 몇 개야? 4개를 곱하면 얘 나와? 안 나오지. 분모에 있는 3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순. 안 돼. 얘가 맞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얘한테 그냥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 그럼 얼마 나와? 64가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항을 구해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별거 없고 그냥 결국은 일반항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2번 보니까 눈으로 보면 보이지? 공비가 얼마야? 2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항 구할 수 있고 일반항도 찾을 수 있어. 그렇게 풀면 돼. 23번을 할게요. 1323번. 자, 보면은 두 번째 항은 3배의 첫 번째 항의 제곱이래. 그리고 6번째 항은 9배의 네 번째 항이래. 그럼 일단 두 개 중에 먼저 건드릴 건 뒤에 거지. 왜? 공비 정보가 나오니까. 그죠? 넘겨주면은 A4로 나눈 거니까 아래 제곱 나오네? 항번호 차만큼. 그래서 그게 군 거야. 근데 문제에서 R은 양수겠지. 모든 항이 양수니까. 그래서 R이 3이구나. 이걸 구한 거예요. 자, R을 3으로 구한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이 드는데 얘를 그냥 첫 번째 항으로 바꾸자. 뭐라 쓸 수 있어? 3배가 되겠지. 이게 3배의 A1의 제곱인데 3, 3 날아가고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A1 0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약분해도 돼요. 그럼 A1이 뭐라고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1000보다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1000보다 작을 때가 언제냐. 그럼 AN을 써봐야 돼. 일반항을. 첫 번째 항 1이고 공비가 3이야. 그럼 이거의 n-1제곱이야. 그럼 얘가 1000보다 작은 게 언제까지냐를 푸는 거고요. 우리는 3의 거듭제곱이 6제곱이 됐을 때 얼마로 알고 있어? 729예요. 알겠죠? 6제곱, 3의 6제곱이. 7제곱은 그러면은 2000대로 넘어가지. 1000보다 커져요. 그래서 요게 마지막인 거야. 그래서 n이 얼마? 7이다. 그래서 2번.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사이에다가 또 껴 넣어가지고 등비수열 만드는 거. 얘도 등차랑 똑같아. 자, 1327번으로 가보자. 자, 두 수 9랑 90 사이에 10개 수를 낑겨 넣었대요. 자, 그래서 9랑 A1, A2, A3 딩딩딩 가서 A10까지 갔고 90까지. 자, 요래 생겼을 때 이때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해달래. 그때 A1과 A10의 곱을 구해라. 답이 얼마예요? 810이 나와야죠. 왠지 알겠어? 자, 얘도 똑같아. 이거를 새로운 수열로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면은 지금 문제에서 곱하라고 한 두 항은요, B 입장에서는 두 번째랑 11번째를 곱한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우기로는 등비 수열은 항번호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무조건 뭐하게 나온다 했어? 똑같게 나온다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항번호 합이 13이잖아. 그걸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1과 A10을 곱한 그것은 B2랑 B11을 곱한 건데 그게 A1과 B1이지. B1과 B12를 곱한 값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8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자꾸 보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없네. 그 다음은 뭘 할 거냐면 일단 31번으로 와보세요. 1331번. 자, 봐봐. 31번은 fx를 제시를 해놓고 다음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음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항상 나누는 식을 얼마로 만드는 값 대입하는 거였어? 0으로 만드는 거. 그럼 첫 번째 건 f0이겠지. 그 다음 게 f1인 거고 그 다음 게 f2겠죠. 돼요? 0 대입하면 첫 번째 거 얼마 나와? 2 나오고 두 번째 건 뭐 나와? 1 대입하면은 a 풀 3 나오고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a 더하기 얼마야? 6이야?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네끼리 무슨 상황? 등비? 중항.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은요 2배의 2a 플러스 6인 거지. 되었어? 그래서 요거 정리 좀 해보자. 자, 우변이 지금 4a가 나왔고 12가 나왔어. 걔네 넘길 건데 그럼 a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9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게 0이다. 그럼 3하고 1 풀마가 들어가겠다. 그럼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죠. 뭐야, 모든 a 값의 합이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알겠음? 괜히 다 구했네. 일단은 37번은 구조 보이니? 우리 세 번째랑 아홉 번째 곱을 알지? 근데 지금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곱하라 그랬죠? 근데 아홉 번째랑 세 번째랑 항번호 합이 얼마야? 10이잖아. 그럼 거기 곱해져 있는 11개는 첫 번째랑 11번째랑 곱한 게 지금 제시한 9랑 똑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 보면은, 짝을 지어 보면은 11개니까 몇 쌍이 일단 생겨요? 5쌍이 생겨. 그럼 하나 남아. 걔 누구야? A 6이겠죠. 1과 11의 평균일 거 아니야. 6. 걔가 가운데 있을 테니까. 그 녀석은 짝이 없어. 혼자 있어. 근데 그거는 등비 중항으로 구할 수 있죠. 모든 항이 양수라 했기 때문에 양수로 해주면 3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곱하기 하면 돼요. 그거는 해보시고
뭐 다른 것도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으로 갈 건데, 자, 다음 유형에서는 뭐하지? 일단은 43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풀어줄게. 자, 1343번. 자, 세 개 숫자 a랑 a 플러스 b랑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요. 등차를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건 뭐야? 등차 중앙. 지금은 뭐 딱히 구조가 안 보이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등차 중앙식을 써주면은 가운데 거 2배 해요. 그럼 그게 양 끝에 있는 2개 더한 거니까 3a 마이너스 b인 거야. 그래서 넘기면은 3b, 얘 넘어가면은 a,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음? 관계식 하나 찾았고, 그 다음은 다음 순서대로 또 뭘 이룬대요? 등비수열 이룬대. 그래서 이거를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니까 또 만들어 봅시다. 근데 이것도 3b가 지금 a다 보니까 얘를 그냥 a로 대체해도 돼요. 그럼 뭐 단순하게 그냥 가운데 거의 제곱은 그냥 얘 1이니까 곱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a 플러스 1인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고 더하기 1이 a 더하기 1인 거네. 넘기면은 1, 1 사라지고 넘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3a, 이게 0인 거죠. 그럼 a가 뭐라고 나와? 0 또는 3 나오겠다. 알겠음? 근데 지금 우리는 모든 항이 양수가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0 들어가 버리면 뭐가 돼버려? 아, 모든 항이 양수는 아니구나. 공비가 양수구나. 확인을 해봐야 되네. 0 들어가면 근데 뭐 나와요? 공비가? 음수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 게 맞아? 3이 맞겠다. 그럼 b는 얼마겠어? 1이겠지. 그래서 a랑 b랑 뭐 해달래 지금? 제곱해서 더해달래? 그래서 얘랑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10 나오겠네. 이해돼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봐봐. 이 순서대로 등차라는 건 얘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5번째 항이죠? 아, 왜냐면 등차인데 건너서 셌을 때도 등차가 되려면 간격이 똑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K가 5고요. 그럼 얘가 5인 거야. 근데 지금 공차가 얼마짜리예요? 6짜리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내가 얘를 그냥 A라고 할게. 왜 하필 제일 A라고 잡냐면 얘를 A라고 잡아도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뭐 할 거야? 얘 제곱할 거죠. 제곱을 할 때 뭔가 계산이 조금이나마 좋으려고 그냥 저렇게 잡을게. 그럼 얘는 A-6이죠? 그럼 얘는 뭐야? A 플러스 3D가 되는 거 괜찮니? 3D라고 쓰지 말고 3 곱하기 6이니까 18 되겠다. 얘도 마이너스 6. 자, 그럼 계산해보자. A의 제곱은 얘네 둘 곱한 거니까 A-6이랑 A 플러스 18을 곱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 전개하면은 A 제곱 플러스 12A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6 곱하면 얼마야? 얼마니? 68에 48에다가 108인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것이 A 제곱이에요. 그래서 A 제곱 사라지니까 여기서 12A가 얼마야? 108이지.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9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9였던, 아니 두 번째 항이 9였던 거고요. 해달라는 게 뭐야? 지금 K랑 A1을 더해달라고 한 거지. 맞아? K가 지금 누구야 그러면? 5죠. 그리고 그거에다가 A1, 첫 번째 항. 자, 우리가 잡은 A는 두 번째 항이거든? 거기서 6을 빼주면 얼마 나와? 3. 두 개를 더해달라고 한 거예요. 더해주면 얼마예요? 8 나오겠지. 이해됐어? 알겠죠? 넘어갑시다. 일단 348번으로 가자. 348.
자, 1348번인데 자, 일단은 3차 함수가 나왔고요. 걔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24x고 y는 k래. 자, 이때 얘네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등호를 둬볼게. 그럼 넘겼을 때 이제 방정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았을 때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세 근의 곱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K라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 근계수 관계를 좀 활용을 해볼 건데 지금 세 근의 합이 뭐야? 6이네요. 그리고 두 근끼리 곱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24죠? 맞아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AR, 얘를 AR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은 A로 묶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요게 지금 6인 거야.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쓸래? 얘네 둘 곱한 거니까 A제곱에 R, 두 번째 거는 얘네 둘 곱한 거니까 A제곱에 R의 세제곱, 얘네 둘 곱하는 건 아니지, 얘네 둘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둘 곱하는 거잖아요. A제곱에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인데 구조를 잘 봐봐. 위아래 폼이 굉장히 비슷해. 왜냐면 얘는요 A제곱에 R로 묶어볼래? 얘는 1이고요 얘는 R이고요 얘는 R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4다. 그래서 얘분의 얘를 해줄 건데 그러면은 AR분의 1이 나와요. 좌변은. 그것이 우변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AR이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4. 그럼 답은 나온 거야. 왜? AR이 지금 누구였냐면 베타였지. 우리 베타만 알아도 세근의 곱 K를 구할 수 있지. 알겠어요? 대입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곱을 이용하자. 세근의 곱 해보면 뭐 나와요? 베타의 세제곱이지. 등비 중앙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의 세제곱을 해주면은 그게 마이너스 K가 아니라 플러스 K구나. 플러스 K랑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4가 되겠다. 알겠음?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유형으로 좀 넘어갈 건데 그 다음 55번으로 먼저 가볼까요? 1355번. 자, 공비가 2라고 돼 있어. 그리고 n항이, 제 n항이 400인. 그러니까 an이 400인가 봐. 자, 이거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750이다. n을 구해라. 자, 그럼 sn이 지금 750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배운 대로 좀 해보면은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이죠. 그럼 공비의 지금 2니까 2에다가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요 위에 써있는 요 a의 n 있잖아요. 400이라는 숫자.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몰라도 요렇게는 작성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왜 썼냐면은 지금 요 밑에 식의 등식에서 분모가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얘를 전개를 좀 해보자. 그럼 750이라는 그 숫자는 a에다가 2의 n제곱을 곱한 숫자에서 a를 빼라는 거야. 맞지? 근데 잘 봐봐. 얘가 지금 400이지? 양변에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나와요?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a 곱하기 2의 n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우리는 800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게 800이구나.
얘가 800이면 a가 얼마구나? 5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연립을 해서 찾는 거야. n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 그냥 넣어봐. 50 들어가죠? 약분해봐요. 00 날리고 5로 80을 나눠야 돼. 그럼 얼마 나와? 2n제곱이 16으로 나오겠지. 괜찮아? 그래서 n 값은 얼마였구나? 4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돼요? 넘어갈게요. 1번.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1358번으로 가볼까? 자, 얘도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S3분의 S6이래. 물론 요거는 우리 공식에다 넣어서 그냥 가도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도 보이거든? 그냥 얘는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겠니? 잘 봐요. 얘는 원래는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약분하면 나와. 근데 난 지금 뭘 본 거냐면 얘는 A1부터 A3까지의 합이랑 A4부터 A6까지의 합이기도 하지. 근데 얘가 얘지. 요렇게 나누면 1이죠. 그 1을 쓴 거예요. 요렇게 나눠도 뭐예요? R의 세제곱이지. 그걸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시야는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래? 126이래. 그래서 1 넘어가면 R의 세제곱이 125니까 R이 얼마겠어? 5겠지. 이때 S4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째 항을 1로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까? 네 번째 항이 누구예요? 그러면 얼마겠어? 125겠지. 그래서 이거를 S3한테 더해주는 거야. 이해돼? 아니다. 그냥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가니? 그냥 공식 씁시다.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1에다가 공비의 몇 제곱이야? 4제곱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서 4분의 얼마 나와? 625인데 빼기 1 하면 4겠지. 그래서 4로 약분해주면은 4, 1은 4, 그래서 4, 5, 20, 4, 6에 24. 그러니까 156 나오겠죠. 돼요? 그래서 자꾸 구조 보는 연습 좀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어휴.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일반항 잡아가지고 풀면 되는 거라서 해보면 될 것 같고 1364번으로 오세요. 자,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줬어요. 자, 2 곱하기 5분의 1에 n-1제곱 아예 대놓고 다 줬어. 자, 그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SN이 400분의 999래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한 건데 일단은 저 숫자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할 거냐면 그냥 이걸 만들자. 그럼 지금 공비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1-공비분의 공식 쓰는 게 좋고요. 첫 번째 항은 2잖아요. 그리고 1-공비의 몇 제곱이야? n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앞에서 분모가 5분의 4가 생기는데 역수 취하면은 약분까지 해서 2분의 5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1-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게 400분의 999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좀 정리를 할게요. 넘겨서 여기를 200으로 만들어. 그리고 5도 넘겨서 분모의 1000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5분의 1의 n제곱이 언제 처음으로 1000분의 999보다 커지냐를 푸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걸 풀 바에는 얘를 넘겨. 그럼 5분의 1의 n제곱 걔가 얘 넘기면은 1000분의 1보다
작아질 때를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n이 얼마일 때 더 작아지겠니? 최초로 5의 4제곱이 얼마예요? 625잖아. 그러면은 5제곱 하면은 당연히 넘어가기 시작하겠지. 3000분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n이 얼마일 때예요? 6일 때 처음으로 시작하겠다. 최소값 찾는 거니까 그냥 6. 몇 번이야 지금 이거 한 게? 그죠? 6이 나오겠지. 위에 건 줄 알았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유형은 딱 봐도 이제 우리가 배운 묶음합인데 71번 봐봐. 딱 보니까 아래 10제곱이 얼만 거야? 3인 거지. 그 구조가 보이죠? 그럼 다음 거는 그냥 24한테 3 곱하면 답인 거야. 72.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알겠지? 이걸 토대로 이제 이거를 응용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건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많이 볼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유형에서 도형 이제 나오는데, 도형 전에 이게 나오는구나.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자, 등비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수를 취해볼까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되게 재밌는 게 a분의 1과 r을 분리를 시킬 건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첫 항도 역수로 변하고요, 공비도 역수로 변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 그 1375번 볼게. 그거 보니까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S10으로 쓸게. 그냥 S10이 얼마라고? 256이래. 근데 역수끼리 더한 거는 4래요. 그때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을 곱해달라고 한 건데, 얘는 그러면 우리가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거는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요렇게. 알겠어요? 그게 지금 얼마야? 4라는 거죠. 자, 일단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봐야 돼. 일단 나는 분자분모의 r을 좀 곱할게요. 그리고 빼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r을 좀 곱하면은 분모가 1-r이 생기고, 그리고 a분의 1은 앞에다 빼놓자. 그리고 분자는 r의 10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r의 10제곱 밖에다 빼놓게. 여기가 1-r의 10제곱이 될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 빨간 부분을 a분의 뭐라고 써도 괜찮아? 256으로 써도 괜찮겠지.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4인데, 자, 얘랑 얘랑 만나면은 a제곱이 분모에 생기고요, 그리고 r의 10제곱이 붙어야 돼. 분의 256. 그게 4다.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나오냐면 여기가 64가 돼요. 그래서 넘기면은 a제곱에 r의 10제곱이 64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r의 5제곱 한 게 풀마 8이 나와. 근데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0번째 항이랑 누구 곱하래? 첫 번째 항을 곱해달라고 한 거네. 야, 그러면 잠깐만요. 계산이 이게 맞나? 멍충이처럼 했네요. r을 곱해놓고 왜 위에는 안 곱한 거야? r을 다시 할게. 여기다 뭐 한다고? 분자분모에 r부터 곱하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a분의 1을 앞에다 빼놓고, 얘도 통분한 거 r의 10제곱분의 1 앞에다 빼놓고, 그럼 여기가 1-r의 10제곱 생기고요, 여기가 1-r 생기고, 그리고 이 r은 여기다 그냥 붙여주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게 4인데, 잘 봐봐. 지금 얘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a분의 256으로 쓸 건데, 그러면 분모에 지금 a 제곱의 아래 9제곱이 남고요. 분자에 256이 남았어. 그게 4야. 그래서 얘네들 자리 바꾸면은 a 제곱의 아래 9제곱이 뭐라고 나와? 64라고 나오겠죠. 자, 답이 뭐냐면 물어보는 걸 보세요. 딴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이랑 누굴 곱했니? 10번째 항. 걔네들이 얘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64인데 이 유형을 넣어놓은 이유가 거기 있는 공식을 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유형에 써있는 거. 솔직히 말하면 내 경험상 이거는 쓸모없는 개념이야. 그냥 이렇게 풀어. 알겠지? 굳이 그거 외우려고 또 시간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푸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은 377로 갑시다. 1377. 자, 보니까 지금 도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봐봐. 거기 있는 다른 도형들 다 봐봐. 다른 문제들. 여기서 결국 사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닮음이에요. 같은 비율. 알겠지?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 보여? 그래서 이건 그냥 닮음으로 푸는 거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지금 4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 뭘 만들라 그랬냐면은 정사각형을 만들어 달래. 이렇게 계속 정사각형을 무한히 만드는 건데, 자, 이때 8번째, 쉽게 말하면 8번째 반지름이 아니라 한변 길이를 찾으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란 말이야. 아, 그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일단 전체적으로 큰 도형을 보시면은 몇 대 몇이죠? 1대 2잖아. 일단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가 얘가 A1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2분의 1 A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얘가 지금 뭐야? 얘가 A1이죠. 맞아요? 그럼 얘도 A1이니까 두 개를 더하세요. 그 둘 더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2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분의 3 A1이 얼마다? 2라는 거지. 넘기면 A1이 뭐라고 나와? A1은 3분의 4인데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풀까? 라는 건 잘 봐. 얘랑 그 다음 번째인 얘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이거랑 이거 관계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이 얘랑 얘의 관계랑 어때? 동일해요. 그냥 결국 계속 뭐 한 거야?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항이 얘긴 하지만 어쨌든 공비를 찾을 때는 2에서 얼마로 줄어든 거야? 3분의 4로 준 거지. 그럼 곱하기 얼마 하는 관계가 된 거야? 곱하기 헷갈리면 2분의 1로 먼저 2부터 없애. 그리고 이 숫자를 그냥 써버려. 그럼 무조건 비율이 나와요. 얼마예요 이게? 3분의 2죠. 아, 비율이 3분의 2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우리가 구하는 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공비를 7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지금 3분의 4였고 그거에 3분의 2를 몇 개 곱하라고? 7개 곱하자. 그럼 분모에 3이 8개 나오고 분자에는 2가 9개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를 총 8제곱하고 앞에 2를 하나 더 써주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어요? 괜찮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다 도형 문제라서 풀어주면 되는데 잠깐만. 12번 13, 24 일단은 하나만 더 하자. 79번으로 와보세요. 137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자,
자, 여기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 A1, B1, C1을 잘라내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세 개의 정삼각형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잘라낸대. 자, 이걸 반복했을 때 잘라낸 종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계속 잘라내면서 구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남은 거,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남은 거, 세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남은 거를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에서 뭘 빼도 돼요. 흰 부분을 빼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흰 부분은 추가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흰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한 변 길이가 얼마인 거야? 2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처음 도형 얘를 걷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흰 부분 찾고 싶어. 쟤 찾으면 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요 놈들 지금 찾는 거지. 맞아? 걔네 또 찾을 거야. 근데 지금 도형을 잘 보니까 이 도형들끼리는 계속 뭘 이루고 있니? 닮음이에요, 닮음. 근데 생각해봐.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면 개수가 몇 개로 늘어요? 3개로 느는 거 보여? 3배로 늘죠, 3배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거냐면 일단 하나당의 관계를 좀 찾아보면은 첫 번째 거는 한 변 길이가 1짜리지. 그럼 넓이가 얼마야? S1이라고 할게요. 이걸로 외우고 있잖아 우리.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알겠어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으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야. 근데 두 번째 애들은 일단 닮은 비율은 얼마야? 방금 한 거에? 일단 닮은 비가 얼마야? 닮은 비. 자, 1대2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는 관계예요? 2분의 1 하는 관계야. 닮은 비라는 거는 무조건 길이비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고자 하는 거야? 넓이. 넓이비로 넘어가면은 제곱을 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넓이비는 얼마가 됐냐면 곱하기 4분의 1인 관계야. 근데 개수가 늘지. 몇 배씩 늘어요? 3배씩. 그럼 최종 공비가 얼마겠니? 4분의 3인 거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3개 더한 게 얘한테 그냥 4분의 3만 곱하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빨간색 3개들 9개구나. 9개 총합은 얘한테 공비를 2번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지금? 10번 했을 때래. 한 번 하고 남은 게 얘였고 2번 하고 남은 게 얘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10번이면은 10번까지 시행했을 때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거기서 전체에서 뺄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비 4분의 3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4분의 루트 3에다가 1 마이너스 공비에 몇 제곱 들어가면 돼? 항의 개수 10제곱 들어가면 되겠지. 얘를 어디서 빼자고? 전체 넓이. 지금 전체 넓이는 얼마야? 한 변 길이가 2야. 4분의 루트 3 2의 제곱 루트 3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걸 빼주면 된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남겠죠. 알겠어요? 길었다. 그럼 봐봐. 분모가 4분의 1이거든? 그럼 요 4랑 요 4랑 약분이 돼요. 그리고 루트 3끼리 묶어요. 그럼 앞에 거 1, 뒤에 거는 얘 약분됐으니까 루트 3으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분의 3 10제곱인 거야. 그래서 요거 둘이 사라지지. 그래서 루트 3에 그냥 4분의 3이 10제곱. 이게 답입니다. 왜 답이 없어? 미안합니다. 잘라낸 종이구나. 남은 게 아니라. 그럼 그냥 이게 답이죠. 뺄 필요가 없었네요. 에휴, 문제 제대로 안 읽었네. 그럼 그냥 루트 3에 1 마이너스 4분의 3의 10제곱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정답이 5번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됐음? 넘어갑시다. 자, 1387번으로 가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그 sn은 3 곱하기 2에 2n 플러스 1제곱이래. 더하기 k. 자, 이때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한 상수 k를 구해라. 자, 그냥 별거 없어. 좀 이따가는 쉬운 풀이를 알려줄 거고요. 지금은 그냥 정석대로 가볼게. 항상 하듯이 누굴 구해? 얘를 하는 거야. 똑같아. 그럼 얘는 3배에 2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위아래를 빼자 이겁니다. 빼보자. 자, 빼주면은 얘는 an이 나오고요. 여기는 요 자리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2에 2n-1제곱이야.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항상 이런 꼴이니까 얘도 똑같이 바꿔야 돼. 2에 2n-1제곱으로 바꾸면은 곱하기 2의 제곱은 분리를 시켜. 알겠지? 그럼 개수에 4랑 3 곱해서 12가 생겼고 얘는 그냥 3이 있는 거야. 그럼 12에서 3 빼면 얼마야? 9겠지. 그래서 9에 2에 2n-1제곱이 된 거고 뒤에 kk 사라지겠지. 근데 이거 언제부터 성립한다고요? 두 번째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정리하라 했지? 여기다 1 넣어야죠.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k 플러스 얼마야? 24가 되겠다. 됐어? 오, 했어 이렇게. 근데 an을 구한 거 한번 봐볼래? 저거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죠? 그럼 저게 등비 수열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야. 두 번째부터 등비라고 우리가 첫 번째 한 규칙에서 빠지면 등비 수열이라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성립하라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얘랑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그래서 1 넣어요.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8 나오죠. 그럼 k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6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거를 많이 연습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를 알아야 돼.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 결국은 등비가 나오는 건 무조건이에요. 이런 형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했을 때 뭐부터 성립하라는 걸 맞춰주라는 거야? 첫 번째부터 성립해라 이 소리야. 내가 그때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여기다 얼마 대입해보자 했었어? 0을 넣어보자 했었죠. S0이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했었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0을 넣는 거야. 0 대입하면 뭐 나와? 3 곱하기 2 플러스 k 나오지. 그게 얼마면? 0이면 된다고. 그럼 k 얼마예요? 똑같이 나오죠. 알겠음? 자, 이게 그럼 좋은 풀이냐? 썩 막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런 문제 잘 안 나와. 알겠지? 그래도 뭐 많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알아두시고 어떻게 쓰일지 모르죠. 또 나중에. 그래서 전부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뭘 하는 게 목적이야? Sn 빼기 Sn-1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그걸 해봐야 뭘 알아낼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야, 그 다음은 갑자기 또 등차랑 등비랑 뭐 여러가지 섞어서 나오는 건데 1393번 봐봐. 이제 이런 게 좀 잘 보이려나? 자, n 얼마예요?
빨리 얼마야? 다 더했을 때 여기.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자, 93번에 지금 S 누구랑? 10이랑 S 12랑 똑같대지? 그럼 나는 딴 거보다 함수로 보고 싶어. 함수로 생각했나요? 아니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많이 보던 거잖아. 합이 똑같다는 거는 축을 준 거라고. 10 대입한 거랑 11을 대입한 게 똑같다는 건 가운데가 누구였다는 거야? 11.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 누구야? 22. SN이 0 되는 거는 여기 절편일 거 아니야? 답이 22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월등히 좋다. 알겠어? 그래서 축을 알 수 있을 때는 함수로 무조건 접근하는 게 좋아요. 뭐 그 다음 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어서 넘어가고, 뭐 그 다음에 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또 나온 것들이라서 그냥 다 해보면 될 것 같아.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참 뭘 풀어줘야 되나? 다 별 3개네. 일단 1402번으로 가볼까? 등차 수열 AN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BN이 다음을 만족한대요. 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인데, 자,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8번째 항을 더하면 8이 나오래. 등비 수열은 두 번째 항과 7번째 항을 곱하면은 12가 나온대. 그래 놓고 네 번째는 B의 네 번째랑 같고요. A의 5번째가 B의 5번째랑 똑같아. 야, 이랬을 때 이걸 모두 만족할 때 첫 번째 항을 구해라. A의 1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난 뭐부터 할 거냐면 얘네를 한번 더해볼까? 얘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요렇게 나오지. 근데 얘가 얼마야? 8이지. 그럼 얘네 둘을 그냥 문자처럼 생각을 해. 더해서 8 되고 곱하면은 1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마치 그거는 뭐가 나오냐면 두근의 합이 8인 거고 두근의 곱이 12인, 마치 이러한 방정식의 근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2, 6, 12 마마. 그 t가 2 또는 6인데 문제에서 공비가 뭐라 그랬어? 1보다 작은 등비 수열이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누가 2를 가져가야 공비가 1보다 작아요? 둘 중에 B, 5가 더 작은 걸 가져가야겠죠. B, 4가 6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공비가 1보다 작겠죠. 이해됐어? 그때의 첫 번째 항을 찾아달래. 그럼 지금 A4가 6이고 A5가 2면은 등차 수열 입장에서는 공차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겠죠. 순서에 맞춰서 빼야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린 첫 번째 항 찾는 건데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를 더하면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A4가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거야. 6이.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니? 1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알겠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지난 숙제 오답 못한 거랑 다 다음 시간에 더 해보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